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뭔가요?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보통 무제한 토론 또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라고 하는데요. 이 어원은 네덜란드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어로 해적이라는 뜻이라는 걸 보니까 필리버스터가 원래부터 좀 좋은 뜻으로 쓰였던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18세기 영국 의회에서 그 다수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사용됐고요. 미국 의회에서도 20세기 들어서 특히 1970년대 이후에 비교적 자주 그 필리버스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국회가 필리버스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 정권 때 1973년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폐지됐다가 2016년인가요?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2012년. 12년에 다시 필리버스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필리버스터 제도를 다시 도입한 이유는 국회 선진화를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선진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기본적으로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정치, 풍토의 탓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보스 정치라고 하고 비난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명분을 중시하고 국민 여론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오면 점점 그 정치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기보다는 자기 정당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해 갖고 정치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즉 정치에서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협이 안 되고 토론의 기회가 많이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단식 같은 경우인데요. 네. 많은 국민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 강경 지지자들은 그 찬성하고 지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필리버스터 사태와 같은 약간 무리하고 그리고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행동이 버젓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박찬수 실장께서는 워싱턴 특파원도 지내셨는데요. 예. 미국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20세기 들어서 이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우리나라처럼 198개 또는 199개 법안에 대해서 전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경우는 없고요. 아,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제한적으로 아주 그 정치적 쟁점이 강한 사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가 신청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필리버스터 사례로 가장 많이 이제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1960년대에 그 시빌 라이트법, 그러니까 민권법이라고 하죠. 흑백 차별을 철폐하고 흑인들에게도 참정권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요. 네. 이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화당 의원들이 그 의사당에서 뭐 필리버스터 하면서 법전을 읽거나 아니면 심지어 요리책을 읽으면서 네. 뭐 계란 요리를 어떻게 하는 게 더 맛있을까 그런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때웠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제한적이고 그 아주 소수의 사례에서만 사용되는 건데 이번처럼 그 수백 개 법안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이죠.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에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뭐 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원철 기자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때가 이제 2012년에 처음으로 필리버스터가 47년만 재도입된 이후로 처음 활용된 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고 그때 이후로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후 처음이자 현재까지는 마지막인 상황인데요. 2016년 2월 23일입니다. 그때 정의화 국회의장이 당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사실상 폐지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그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 중에 하나인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지금 이 사태는 이런 사태다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원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법안을 소위 말해서 직권상정했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표대결에서는 이걸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2월 23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서 3월 2일까지 이어갔습니다. 8일간 이어졌는데요. 당시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그래서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선거구 당시 2016년 이제 4월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선거구 획정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해야 돼서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부담이 너무 민주당에게 커서 이것을 종료하는 것으로 지도부에서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 여론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요구의 가장 큰 특징은 199개 법안 전체를 다 필리버스터 요구를 했다는 바로 이제 그 대목인데요. 이게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 가능한 건가요? 이제 국회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회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기만 하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개수 제한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청하는 것 자체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다만 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사에 관한 안에 대해서는 네. 한 차례 필리버스터가 들어온 것을 국회 사무처에서 유권 해석에 따라서 허용하지 않은 전례가 한 번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신청한 199건 중에도 인사에 관한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실제로 필리버스터가 되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이 그냥 그거는 필리버스터 허용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하면 그만이군요. 또 예산은 법률적으로 지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게 돼 있죠. 할 수는 있는데 12월 1일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부터는 예, 할 수 기간이 있는 지났습니다. 것이고요. 지금 이번 사태까지 이르게 된 어떤 전국 전체에 대한 어떤 평가, 어떤 책임 공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는 그 특정 법안에 대해서 이제 소수파인 당에도 그 법안에 대해서 일종의 지연 전술을 쓸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보장해 준 제도인데 자기들이 반대하는 법에 필리버스터를 쓰지 않고 그 법안의 상정 자체를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발의하거나 자기들이 주도했던 법들까지 몽땅 필리버스터를 걸면서 국회를 그냥 마비시켜 버리는 국회 뭐 관계자 표현으로는 국회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표현하시던데 그런 방식으로 거의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전국을 얼어붙게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이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